한국은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 첫날이 시작됐죠. 삼성전자가 5% 오르면서 이거 크리스마스 랠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주게 됐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랠리와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을 어떻게 보냐면 미국 증시 기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그 다음에 두 거래일까지, 보통 한 5거래일 정도 될 거예요, 합치면은. 그때를 랠리 기간으로 보는데, 그때 이제 올랐냐 떨어졌냐를 가지고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그 다음 해가 안 좋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2000년 2007년 마지막 크리스마스 시즌 때 증시가 하락했던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랠리를 오는 게 내년을 위해서 좋다라는 거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대부분 이제 월가 사람들 휴가를 떠납니다. 장을 떠나서 휴가를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있다 보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새로운 주도주가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즌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다라는 건데, 내년에 주도주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12월 28일 부산, 1월 3일 서울에서 특강을 할 때도 내년에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대부분은 책으로 써가지고 책을 읽어도 내년에 무엇을 주도주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컨셉은 뭐냐면, 여러 나라 외화 자산을 가지고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자산도 중요하고 원화 자산도 있어야 되고 엔화 자산, 위안화 자산, 이 4개의 자산을 가지고 그 나라의 통화만 가지고 있을 거냐, 주식으로 갈 거냐, 채권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옵션 전략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주도주로 갈 거냐인데, 내년에 어느 나라가 좋을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불금이니까 한번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기요금이 급증하는 시즌이 내년부터 도래할 겁니다. 이게 제 투자의 첫 주도주 아이디어인데요. 미국의 전기요금 증가세가 한국과 좀 달라요. 수요와 공급 요소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국가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게 없고 딱 그만큼 수요 공급만큼 오르더라. 그래서 가장 투명한 곳인데, 가정용, 산업용이 모두 30% 증가했습니다. 2022년은 러우전으로 인해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했고요. 이런 경우는 일회성 요인에 가깝죠. 그래서 그 당시 때 LNG에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2025년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거예요. 지속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아마 한 해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년간은 계속 전기료가 오르는 추이를 만들 것이다라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기가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한국과 달라요. 왜냐하면 가정용이 배전 길이가 더 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전화 변압기까지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프라 비용이 가정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산업용은 그렇지 않죠. 도매로 해서 도매로 가져오기 때문에 고전압으로 가니까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가정용이 37% 오르고 산업용이 67% 상승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상황이 한국만의 좀 이유가 있었는데, 한국전력의 한전체가 원인이 됐었습니다. 2022년 이후에 7차례 요금 인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레고랜드로 인해서 한전체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요금을 빠르게 인상하면서 한전의 적자를 메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7번 요금 인상 중에 최근에 2번은 산업용만 인상하고 가정용에 손을 못 댑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죠. 전기요금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오른 전기요금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내려도 1원, 2원밖에 안 내려요.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 같이 수출 주력 업종들의 전기요금이 67% 올랐다? 엄청난 비용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흑자했던 기업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는 현대제철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으로 1년에 1조를 넘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해외로 이전해야 될 거냐라는 선택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정도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산업용 전기가 가장 저렴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비싸고 뭐 또 중부 쪽, 뭐 텍사스도 이쪽도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그래도 저렴한 편이다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 상하이 쪽. 왜냐면 중국도 서부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내몽골이랑. 이제 그런데 상하이 쪽으로 이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제조업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일본, 영국 순으로 올라가죠.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는 더 저렴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받고요. 석탄 베이스입니다. 나중에 이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친환경 구간으로 넘어갈수록 이 신흥국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신흥국에 있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빠르게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한국 전기요금 상황은 산업용에서 한 30% 정도 이익 나고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가정용, 농업용, 교육용 전기료에서 그만큼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저유가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5조 원 난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내리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익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증가를 해야 되는데 6월 지방선거까지는 건드리기 어려울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이제 고환율, 유가 상승, 데이터 센터까지 계산하면은 전기요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이런 베이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좀 투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미국 전기요금도 내년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누적 6조 5천억 달러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3조 달러가 AI 데이터 센터예요. 대부분이 미국에 있습니다. 3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이 넘죠. 그러면 이 4천조 원이 넘는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량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현재 미국 전력의 4.4%가 데이터 센터로 인한 수요고 2028년 3년 뒤에는 최대 1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일본 전체가 잡아먹는 전력이 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 잡아먹을 것이다. 2028년까지 필요한 전력이 72기가와트인데요. 그 1기가와트가 APR1000, 그러니까 원전 1기입니다. 대형 원전 1기. 현재 25기가와트 건설 중이고 47기가와트는 부족한 상태예요. 에너지는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치솟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3분의 1밖에 건설 중이고 3분의 1은 건설도 안 하고 있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전체 전기요금이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내년부터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을 일으킬 것인가? 국가는 어떤 해답을 내놓고 어떤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그러면 AI 기업들에게 어떤 또 이제 멍해를 씌울 것인가? AI 쪽에서는 또 하나의 과제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향후에 전기료 상승세가 과거보다는 더 빠를 게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럼 전기를 적게 먹는 AI 칩이라던가 반도체 칩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겠죠. 이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범용성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는 단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계에서는 애플칩이 저전력으로 유명하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 더 전기를 적게 먹는 칩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유리해지겠죠. 메모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기를 적게 먹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회사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천연가스 요금이 증가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인한 쇼티지의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발전 사업자들입니다. 향후 마진이 급증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10% 정도 마진을 보는 발전 사업자, 예를 들어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를 차리고 근처에 데이터 센터 전력을 팔아서 10% 정도 마진을 보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료가 5년 뒤에 2배가 되면은 이익이 10배로 늘어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계속 원료비 부담이 있는데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원료비가 안 들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 많이 깔아놓은 애들 잘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전기료가 5년 뒤에 더블로 갔을 때 그때 발전 사업자들의 이익을 현금 흐름 할인 기법으로 다시 역으로 쳐서 적정 밸류를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올라오고 있는데 좀 재밌습니다. 어떤 신호를 주고 있냐면 10년 동안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수요도 늘고 있지만 미국발로 이제 공급이 같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이제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10년 중에 러우존 이슈 외에는 천연가스가 이렇게 가파르고 길게 오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금 2년째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강달러 시기에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천연가스는 이례적으로 지금 약달러인 시기에 올랐습니다. 구조적인 수요 증가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올해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반대로 원유 같은 경우는 재밌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좀 오펙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섞이면서 인위적인 가격 하락이 좀 벌어졌고요. 최근 20년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하락하긴 어렵다라는 거죠. 코로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EIA가 내년에 원유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EIA 예측이 10년 중에서 4번 맞추고 6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전력 비축량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공급 과잉만큼 전력 비축량도 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미국이 지금 셰일 쪽도 보면은 생산량이 이제 더 이상
못 늘어나고 피크를 찍고 유지되거나 서서히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이제 미국산 셰일 오일 증가세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비오펙에서 생산해서 75%가 늘어나는 게 4개국인데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 다음에 하나가 까먹었어요. 예. 아무튼 그 4개 나라가 이제 75%를 담당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천연가스 발전이 늘어나고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셰일에서 오일을 풀 때 85%의 오일과 15%의 가스 비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채굴업자들이 약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채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일 생산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미국도 오일이 피크를 찍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유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EIA와 반대적인 생각도 해봤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흐름을 보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가 저렴한 업종을 찾아내는 방식이 제 투자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확률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틀려도 손실이 적고 원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제 예상이 틀려도 70%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원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텐베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버려진 업종에서 재발견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손실도 적고 수익이 큰 투자자가 되는 게 턴어라운드 투자인데, 이 턴어라운드 투자의 핵심은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솔직히 운의 영역이 가장 많이 작용하겠지만 운은 빼고 가장 베이스는 그 업종에 대한 배경 지식과 개별 기업에 대한 지식들이 충분히 있어야 투자에 대한 발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들이 버린 거를 재발견하려면 여기를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게 제가 쓰는 방식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심리를 이해하는 게 확률을 올리는 저만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할 정도 확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 생각하는 게, 3개 중에 하나는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다 보거든요.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전기요금이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과연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28년까지 6.5조 달러가 투자가 되는데 2030년 AI 관련 매출이 0.3조 달러입니다. 너무 밸런스가 안 맞죠. 향후 마진율을 33% 끌어올려도 투자금 회수에 65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일정대로 지어지려면 AI 수익에 대한 확신이 나와야지 내년에 좀 더 랠리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LLM에서 나올 필요도 없어요. 피지컬에서 나와도 되고 바이오에서 나와도 되고 여러 분야에서 AI로 수익 모델만 나오면 됩니다. 어떤 확률이 더 높을 것이냐 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내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그림을 하나 정도 그려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에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도의 그림을 그려두고 상황 맞춰보면서 지금 여기가 달릴 것 같네? 이쪽에 좀 비중을 두고 하면서 투자를 걸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3할 타자 확률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3개에서 4개 정도 중에서 올해 하나만 걸린다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전략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2026년 환율 전쟁이라는 책에 썼으니까 그거를 읽어봐 주셔도 좋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날 부산에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와주시면은 책에 없는 내용들을 강의할 거예요. 그거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토요일날 서울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휴 때 병원도 좀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연말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년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연말 마무리 하시고 내년 새해부터 열심히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